이번 영상은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가 수능에서 몇 개를 틀려야 합격할 수 있는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연세대, 고려대 질문이 많기 때문에 수능에서 몇 개를 틀려야 합격하는지 분석을 했고요. 2020년 수능 기준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수능이나 모의고사 후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내 점수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연세대, 고려대에 대해 질문이 많은데요. 실제 점수 계산도 너무 어렵고요. 감이 잘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연계의 경우 국어, 수학 가형, 지구과학 1, 생명과학 1을 2020년 수능 점수로 작성을 했습니다. 2020년도 수능 기준으로 국어는 원점수 91점, 표준점수 131점, 23,000명 수준이 1등급 컷에 들어왔고요. 국어 같은 경우는 한 3점짜리 3문제 정도 틀리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학 가형은 원점수 92점, 표준점수 128점, 8,000명 수준이 1등급 컷에 들어왔고요. 백분위로는 96%였는데 4점짜리 문제 2개 정도 틀리면 1등급 컷에 걸렸습니다. 생명과학은 원점수 48점, 표준점수 66점, 5,000명 수준이 1등급 컷에 들어왔고요. 백분위로는 97%였는데요. 2점짜리 문제 1개 정도 틀리면 1등급 컷에 들어오는 수준이었습니다. 지구과학은 원점수 42점에 표준점수 67점, 8,000명 수준이 1등급 컷에 들어왔고요. 백분위로는 95%였습니다. 최악의 난이도가 나왔기 때문에요. 3점짜리 문제 2문제랑 2점짜리 문제 1개 정도 틀리면 지구과학 1등급 컷에 걸렸습니다. 대략 국어 3문제, 수학 가형 2문제, 탐구 2개에서 4문제 정도 틀려가지고 총 9개 정도 틀리면 1등급 컷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점수면 연세대, 고려대를 갈 수 있을지 한번 학과별로 보겠습니다. 대학 지원 기준을 정할 때 어느 정도 안정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70% 수준인데요. 제가 잡은 기준은 대학교 평균 70%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연세대 의예과 환산 점수 720점대로 다른 과목 모두 만점 받고요. 국어에서 2문제 정도 틀리면 합격 라인에 들어옵니다. 보시게 되면 국어 같은 경우 표준 점수 136점인데요. 2문제라도 큰 점수가 아닌 작은 점수짜리를 2개 틀려야 되고요. 수학 가형, 생명과학, 지구과학 모두 만점을 받아야 합니다. 고려대 의예과 환산 점수 680점대로 다른 과목 모두 만점 받고요. 국어에서 3문제 틀리면 합격 라인에 들어옵니다. 연세대 의대와는 국어 1문제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세대 치의학과의 경우 국어, 과탐 모두 만점에 수학 가형이 2등급 상위 컷에 걸리면 70% 평균 컷에 도달을 합니다. 보시게 되면요. 국어는 일단은 원점수 100점으로 만점 받아야 되고요. 생명과학 원점수 50점으로 만점 받아야 되고 지구과학도 만점을 받은 상태에서 수학 가형 같은 경우 일단은 3문제 틀리게 되면 가능선에 도달하게 됩니다. 고려대 컴퓨터학과 환산점수 666점대로 국어, 수학 1등급 컷에 일단은 걸리고요. 과탐이 만점이면 합격 가능대입니다. 국어, 수학 합쳐서 한 5개에서 6문제 틀리는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세대 컴퓨터공학과 환산점수 699점대로 국어, 수학, 과탐이 1등급 컷에 걸리면 합격 가능한 점수인데요. 일단 보시게 되면 국어 같은 경우 91점 원점수로 1등급 컷에 걸리고요. 수학 가형도 1등급 컷에 걸리고 지구과학도 1등급 컷에 걸린 상태에서 생명과학이 1등급 컷보다는 높은 1등급 만점이 나올 때 연세대 컴퓨터공학과가 가능한 점수대가 나옵니다. 연세대 고려대랑 그 화학과, 수학과가 있는데요. 두 학과 모두 국어, 수학에서 1등급 컷에 과탐이 상위 2등급 나오게 되면 총 10문제 정도 틀리는 수준일 때 합격이 가능합니다. 국어는 일단 1등급 컷, 수학 가형은 1등급 컷이고요. 과탐에서 1등급 컷 바로 아랫단에 있는 2등급 상위 컷에 걸리면 화학과랑 수학과가 합격 라인에 들어옵니다. 국어, 수학 2등급에
최상위 컷 과탐은요 1등급 컷에 걸리는 경우 연세대 건축공학과, 고려대 건축학과 등이 가능한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국어랑 수학, 생명 같은 경우에 일단 1등급 컷 바로 아래에 컷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1등급 컷에 걸렸을 때 이런 경우 연세대 건축공학이랑 고려대 건축학과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연세대 고려대 이공계의 경우는요, 일단은 국어 수학 1등급에 과탐 2등급 상위 컷에 걸리면 평균 수준의 이공계 학과는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올 1컷이 아니고요, 국어 수학은 1컷에 걸리고 과탐이 1컷 바로 아래에 걸릴 때 이 정도 걸리게 되면 그냥 평균 수준 정도의 연세대 고려대 이공계 대학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연세대 고려대 이공계의 마지노선인데요. 70% 평균 등급컷 기준으로 국어, 수학, 과탐 2등급 상위 컷으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국어, 수학 같은 경우는 1등급 컷 바로 아래에 있죠. 그리고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과탐에서 한 2단계 아래로 1등급 컷 아래로 나오겠는데 이게 그 연세대 고려대 이공계의 마지노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 같은 경우는 이제 간호학과, 지구 시스템학과, 의료 환경학과 이런 과들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연세대 고려대 마지노선 국어, 수학, 과탐 비중별 차이는 있는데요. 총 11개에서 12문제가 틀리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문계 보겠습니다. 인문계의 경우는요, 국어, 수학 나형,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를 2020년 수능 점수로 작성을 했습니다. 2020년도 수능 기준 국어는 원점수 91점, 표준점수 131점, 23,000명 수준이 1등급 컷에 들어왔고요. 수학 나형의 경우 원점수 84점으로 4점짜리 4문제가 틀리는 점수였고요. 15,000명 수준이 1등급 컷이 되었습니다. 생활과 윤리는요, 원점수 48점, 표준점수 64점으로 10,000명 수준이 1등급 컷에 100분위로는 95%였고요. 사회문화는 원점수 47점, 표준점수 64점으로 9,800명 수준이 1등급 컷에 100분위로는 95%였습니다. 현재 보이는 점수들이 모두 인문계 1등급 끝자락에 걸리는 점수였습니다. 대략 국어 3문제, 수학 나형 4문제, 탐구 2개에서 2문제 정도 틀려가지고 총 9개 틀리면 인문계 1등급 컷이 되었습니다. 제가 잡은 기준은요, 대학교 평균 70% 컷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연세대 경영학과 환산점수 750점대로 국어와 수학에서 합쳐서 총 3문제 정도 틀리는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표준점수 133점으로 한 2문제 정도 틀리고요. 수학 나형은 표준점수 146점으로 한 문제 정도 틀렸을 때 나머지 사탐은 만점이 나오면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이 가능합니다. 고려대 경영학과, 경제학과 환산점수 691점대로 국어와 수학에서 총 4문제에 틀리는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어에서는요, 원점수 91점으로 한 3문제 정도 틀리고요. 수학 나형에서 표준점수 145점으로 해서 한 문제 정도 틀렸을 때 나오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탐은 만점이 나와야 됩니다. 국어 3문제, 수학 2문제, 총 5개 틀리고요. 탐구 만점시 연세대 언론홍보학과, 고려대 미디어학과 70% 평균 등급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국어에서는 한 표준점수 131점으로 한 3문제 정도 틀리고요. 수학 나형에서 표준점수 142점으로 한 4점짜리 2개 정도 틀렸을 때 연세대 언론홍보학과, 고려대 미디어학과가 합격 라인에 나옵니다. 국어 3개, 수학 3개, 총 6개 틀리고요. 탐구 만점 맞았을 때 연세대, 고려대 인문계 평균 수준이고요. 중어, 중문, 교육학, 사회학, 언어학 등이 합격선으로 나옵니다. 앞서서 자연계 평균선 얘기해 줬었는데요. 연세대, 고려대 인문계 평균선은요, 현재 보이는 점수처럼 국어에서 한 3개 정도 틀리고요. 수학에서도 한 3개 정도 틀렸을 때 이게 연세대, 고려대 인문계의 평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려대의 마지노선은요, 국어 3점짜리 3개, 수학 4점짜리 3개가 틀리는 게 마지노선이고요. 역사교육, 서서문 등의 합격 라인이 나옵니다. 일단 6개 정도 틀렸을 때가 고려대의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연세대의 마지노선은요, 국어 3점짜리 3개, 수학 4점짜리 3개, 사탐 1개가 마지노선으로 간호 인문이랑 문화 인류, 신학과 합격 라인이 나옵니다. 고대랑 차이가 있다면 사탐에서 1개 정도 더 틀렸을 때 연세대의 마지노선이 나오게 됩니다. 연세대 고려대 인문계 라인 합격하기 위해서는요, 총 7개 틀리면 합격 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현재 공개해드린 기준점은요, 70% 합격선이기 때문에요, 합격선 끝자리에 걸리면 우리가 흔히 문 닫고 들어간다고 그러죠. 이런 경우는 상위 학과 및 대학 합격도 가능합니다. 연고대가 아닌 서울대 합격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현재 문 닫고 들어가는 경우에는 현 점수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라인에 걸리더라도요, 몰리는 경우는요, 일명 터진다고 그러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표준 점수가 바뀌기 때문에요, 현재 틀린 문제의 숫자는 의미가 크게는 없습니다. 연세대 고려대가 어느 정도 틀려야 합격할 수 있는지 그냥 지표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상을 제작한 이유는요, 수시를 포기하고요, 정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연고대 자연계는요, 1등급 컷에 걸리면 갈 수 있는 과는 많은데요, 연고대의 인문계는요, 갈 수 있는 과가 거의 없습니다. 인문계 학생들은요, 이런 차이를 분명히 알고요, 정시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수능이 끝나면 점수를 가지고 대학 문의를 많이 하고요, 댓글도 많이 올리는데요, 분석이 가능한 학생들은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시거나 정말 개인적으로 분석이 어렵다는 학생들은 제게 컨설팅을 의뢰하면 될 것 같습니다. edupaper.kr 월간교육 컨설팅이고요. 수능 이후 댓글로 점수를 올리면서 합격 가능성을 물어봐도요, 개인적인 답글은 어려우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시 분석 자료를 월간교육신문 컨설팅 이세훈 대표가 전해드렸습니다.